이 나라 국민 50명 중 1명은 감옥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살인율의 200배, 길거리에선 1시간마다 1명이 살해되던 곳, 세계 1위의 살인율을 기록한 나라였지만 불과 10년 만에 수치는 99% 감소했습니다. 이젠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어버린 이 기묘한 나라의 이야기는 한 건물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세콧, 단일 시설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감옥입니다. 4만 명의 조직폭력배가 이곳에 몰려 있습니다. 침대는커녕 차가운 스테인리스 위에서 잠들어야 하고 24시간 꺼지지 않는 형광등 아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몸을 뉘어야 합니다. 식사는 하루 3번, 콩과 얇은 빵이 전부죠. 이곳의 유일한 출구는 사실상 죽음뿐입니다. 수십 년간 나라를 좀먹던 악성 갱단을 위해 가장 잔혹하고 효율적인 수술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설계한 인물, 엘살바도르의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입니다. 그는 보수와 진보 거대 정당의 30년 집권을 끝내고 제3지대 후보로서 권력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고 차갑게 범죄를 지원합니다. 갱단에 가담했다면 12살 어린아이일지라도 성인과 똑같이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선 촉법소년이란 말이 통하지 않죠. 범죄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그는 법의 경계도 거침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자기 사람들로 대법원을 갈아치우고 법이 막으면 법을 고쳐버렸습니다. 의회를 장악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비판하는 판사와 검사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독재자임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건 국민의 환호입니다. 부켈레의 지지율은 이미 90%를 넘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자유를 뺏긴 나라일까요? 아니면 자유를 되찾은 나라일까요? 자유를 위해 또 다른 자유가 사라진 나라, 가장 위험했던 땅에서 가장 통제된 땅이 된 곳, 엘살바도르에 가봤습니다. 지금은 새벽 한 5시 30분 정도 됐고 엘살바도르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6시간, 7시간 타고 가야 될 거예요. 도착하면은 한 오후 2시쯤 되겠네요. 엘살바도르 국경을 밟았습니다. 여기는 엘살바도르 돈이 따로 없어요. 미국 돈을 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물가를 못 잡아가지고 엘살바도르가 과거에 막 화폐를 엄청 찍어냈거든요. 근데 미국 달러를 그 국가의 화폐로 쓰면은 물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좋은 점이 이제 통화 정책을 자기 나라 마음대로 못하죠. 미국에 이리저리 끌려다녀야 되긴 하는데 얘네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물가 잡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남미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렇게 잘 살지 못하니까 저기 어디 미국 같은 데 가가지고 돈을 벌어오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돈을 번 가족들이 이곳으로 보내줄 거 아니에요. 돈을 가족들 용돈 쓰고 집 짓고 하라고. 근데 그러면서 미국 돈을 보내주는데 이 엘살바도르 돈으로 환전을 하려면 또 그런 수수료가 든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서 엄청나게 막대하게 돈이 나가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 사람들의 버는 돈의 20%가 미국에서 온 돈이거든요. 또 그런 장점도 있고, 또 엘살바도르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 미국이라서 수출하고 수입할 때 대부분 미국하고 하는데, 이 화폐를 통일을 하면은 거래하는 게 훨씬 수월해서 그런 여러 이득이 있어가지고 이 나라는 엘살바도르 돈이 따로 없어요. 전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없고 이 미국 돈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엘살바도르가 유명한 게 법정 화폐를 미국 달러가 아닌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해서 유명해진 적이 있었죠. 이 사람들의 70%가 은행 계좌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국민 누구든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비트코인을 채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상점에 가면은 비트코인으로 다 쓸 수 있대요. 상점에서 그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걸 거부하지 못하게 법도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없어가지고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할 수 없는데, 여튼 그런 파격적인 통화 정책도 하고 있다. 외교부에서 문자가 왔는데 엘살바도르 현재 비상사태 기간 중 영장 없이 체포 구금 가능,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신변 안전주의라고 왔네요. 또 그 밑에 있는 거는 엘살바도르 내 음주운전 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처벌, 최소 3일 구류 라고 합니다. 제가 그런 일에 휘말릴 일은 확률은 높지 않아 보이는데 조심하라는 거죠.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버스터미널 근처인데 부촌이기도 한가 봐요. 저기 구글이라고도 적혀 있어요. 구글 지사까지도 있네. 여기가 오늘 제가 머물 방입니다. 6인실인데 일단 저밖에 없습니다.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더 올려나? 아무도 안 했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혼자 쓰는 방인 줄 알고 예매를 했거든요. 1박에 5만원이길래 혼자 쓰는 방 맞나 싶었는데 아닌가 봐요. 스탠다드 더블룸? 뭐 그렇게 적혀 있었는데 노트북 쓸 일이 많아가지고 혼자 잘라 했는데 오늘은 그게 안 되네요. 여기서 자야 됩니다. 늦은 첫 끼니를 먹으러 나왔습니다. 제가 엘살바도르에 들어오기 전에 조사를 했는데 여기 들어올 때 12달러를 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입국세 명목으로. 그러면 한 우리나라 돈으로 2만원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입국 심사 받을 때 여기서 돈 내면 되는 거냐고 하니까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번 확인해봤는데 분명히 그 12달러를 내야지 입국을 허가해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숙소에 돌아와서 왜 이 사람은 나한테 돈을 안 받은 거지? 그래서 내가 거지같이 생겨서 공짜로 입국시켜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은 돈을 안 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메리카 대륙을 제외하고 돈을 안 내도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대요. 그렇게 서로 돈을 안 내도 되도록 국가끼리 협정을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이나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다 2만원씩 내야 된대요. 우리나라 여건이 뭐 파워가 좋다, 잘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 할 때 대체로 다른 유럽 국가들하고 뭐 혜택이 비슷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랑 유럽은 무비자니까 우리나라도 무비자, 대충 이렇게 그런 선진국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가는 그림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걔네도 돈을 다 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돈을 안 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다른 선진국은 안 되는데 우리나라만 되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좀 신기했습니다. 근데 엘살바도르가 우리나라만 엄청 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외교의 기본 원칙이 원래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래요. 그래서 엘살바도르 국민이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를 갈 때는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들이미는 반면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비교적 느슨하다고 하더라고요. 하나 예를 들면 남아공 사람은 엘살바도르에 입국하거나 경유하기만 해도 1130달러, 그러니까 150만원을 내야 된대요. 저는 뭐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150만원 굳었죠. 150만원 굳은 걸로 맛있는 밥 사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 식당이거든요. 근데 뭐 정확히 맛있는 걸 파는지 몰라요. 사람이 아무도 없네. One person? 하와이안 치킨볼이라는 걸 시켰습니다. 밥이랑 구운 파인애플이랑 치킨이랑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뭔가 밥이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켰습니다. 그거랑 음료수 하나. 근데 여기 엘살바도르만의 엄청 유명한 음식 그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 뭔가 멕시코에서도 팔고 미국에서 팔 법한 그런 메뉴들을 팔아요. 근데 이 식당이 그런 건가? 아, 이거도 파네. 이거 새우타코 진짜 맛있었거든요. 아, 다음에 만약에 또 온다면 이거 먹어야겠다. 멕시코 음식이랑 크게 이게 뭐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다 비슷한 문화권이다 보니까 뭐 붙어 있기도 하고. 와, 이게 코카콜라 제로래요. 이렇게 시커먼 건 처음 보는데 뭔가 일부러 색칠을 한 것 같이 생겼어요. 이쁘다. 아, 음식이 나왔거든요? 이게 밥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큰일 났다. 아, 난 밥이 먹고 싶었는데. 밑에 밥이 있긴 해요. 오, 다행이다. 숨겨져 있었어. 이 거지 같은 꿀대기 밑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숟가락 하나. 제 꿀대기. 꿀은 안 줘도 되는데, 나. 이게 밥이랑 꿀이랑 같이 먹어서 이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 같이 한 음식이었던 것처럼 잘 어울려. 한 음식이긴 하지, 그치? 위에 올라간 거는 닭고기입니다. 닭고기 왜 이렇게 부드러워? 실수로라도 풀을 먹어야지. 저 풀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 안 먹게 돼가지고 뭐 음식 시키는데 돈 내고 풀 먹기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고기, 밥 그렇게 위주로 먹는데 맛있다. 근데 무슨 빵을 줬어요. 따로 먹는 건가? 뭐가 뿌려져 있긴 한데. 뭐 꿀? 꿀은 아니고 뭐 어쨌든 뭘 위에를 뿌렸는데 그냥 프라이 소스도 있네요. 이거 찍어 먹는 거죠. 이게 별미네. 진짜 이런 풀떼기 식사를 안 먹어봐가지고 맛 설명을 못하겠어요. 고기 위주로만 먹는 사람이라서 탄수화물 중독이 안 돼요. 근데 맛있어요. 이거 뭐죠 이거? 너무 맛있어. 빵을 찍어 먹는 게 아니라 위에 뿌려 먹는 거래요. 이걸 먹어봤어야 알지. 근데 이 소스 너무 맛있어. 찍어 먹어도 맛있거든요. 풀이 맛없는 것만은 아니죠. 근데 밥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밥만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먹고 완전히 막 100% 배가 부를 것 같은 나는. 다 먹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배가 불러요. 방금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근데 풀이라서 금방 배가 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풀떼기 치고는 맛있었다. 야, 너 내가 인정한다. 내가 저런 잡초밥을 먹지 않는 사람인데 너 맛있었다. 인정한다. 가격은 좀 비쌌습니다. 13.5달러 나왔어요. 근데 모기 새끼들이 다리를 엄청 물어뜯었어요. 미스코리아 못 나가겠는데 이러면?
지금에서야 해가 져도 이제 제가 걸어다니는 게 무섭지 않을 정도로 안전해졌지만 원래 이 엘살바도르가 엄청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인율이 높은 나라였거든요. 그냥 1등이었어요. 인구 10만 명당 살인 건수가 106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200배니까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알 수 있죠. 같은 인구의 도시라고 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한 반년 동안 일어날 살인사건이 여기서는 단 하루도 안 돼서 일어났던 거예요. 제가 갔던 남아공도 진짜 뒤지게 무서운 나라였는데 이렇게까지 살인율이 높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대통령이 된 부켈레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10년 만에 범죄율을 아메리카 최저 수준으로 낮춰놓습니다. 그냥 범죄자들을 깜빵에 죄다 쳐넣어요. 그러면은 엘살바도르는 왜 범죄자들의 소굴이 돼서 세계에서 가장 살인율이 높은 나라가 되었냐 라고 하면은, 그걸 얘기하려면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1980년대 여기 엘살바도르에 내전이 터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이대로는 죽겠다 싶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뭐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외지인이다 보니까 직업을 구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괴롭힘, 인종차별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자신들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서 무슨 막 갱단 그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저번에 과테말라 편을 보신 분들은 이제 이름이 익숙하시겠지만 MS-13 혹은 바리오 18이라는 이름으로 갱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범죄를 저지르고 막 생활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1990년대에 미국 정부가 칼을 뽑습니다. 범죄자, 갱들이 너무 들끓으니까 얘네를 나라 밖으로 출방시켜야겠다. 그래서 이 MS-13과 바리오 18을 미국으로부터 각 나라로 돌려보내요. 과테말라도 있고 엘살바도르도 있고 온두라스도 있고. 근데 나라로 돌아온 이 폭력 조직이 엘살바도르에 돌아왔을 때 정치인들이 술을 먼저 써서 얘네가 더 크지 못하게 억제를 시켜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뒷돈을 받고 막 비밀 협상을 해주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냥 이 세력을 완전 키워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갱단이 국토의 80% 이상을 차지해버리게 돼가지고 이 나라가 엄청 위험해져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부임한 대통령인 부켈레라는 사람이 기존의 법 체계로는 갱단을 뿌리 뽑을 수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법을 넘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하거든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영장 없이 체포도 가능하고, 또 체포된 이들이 변호사를 부를 권리도 박탈시켜버려요. 그냥 아예 그냥 깜빵에서 싸고 죽으라는 거죠. 그리고 재판 없이 가둘 수 있는 기간이 기존에는 3일이었는데 법을 바꿔버려서 5년 이상으로 늘려버립니다. 그리고 세콧이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도소까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범죄자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한 곳에만 지금 범죄자가 4만 명 넘게 있대요. 면회도 절대로 금지되어 있고 휴대폰 신호도 아예 안 터지고 평생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설계했다고 합니다. 침대? 뭐 그런 거 없대요. 그냥 스테인레스 강판을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머리 대고서 자고, 뭐 베개, 이불 그런 것도 안 주고, 밥도 매일 거지 같은 것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네를 사회 밖으로 못 나오게 하려고 수천 명을 화상으로 연결해가지고 한꺼번에 재판을, 그냥 뭐랄까 유튜브 썸네일 넘기듯이 그냥 그렇게 진행시켜버려요. 개개인이 얼만큼 잘못했고 범죄 사실이 어떻게 입증되냐 뭐 그런 것보다 얘네가 갱단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냐 그런 것들을 위주로 가입했어? 넌 뒤졌어. 바로 그냥 징역 때려버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일 형량이 높은 사람은 징역 1335년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정치인들이 뒷돈을 받아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만 바빴는데, 새로 뽑힌 이 대통령은 그냥 진짜 안 봐주고 다 썰어버리니까 갱단들이 쫄아가지고 활동을 안 한대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처럼 아메리카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됐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범죄를 저지르던 갱단들은 다 감옥에 있대요. 그렇게 감옥에 수감된 숫자만 해도 11만 명, 그러면은 이 나라 인구의 한 2% 정도 되는 거래요. 국민 100명 중에 2명이 범죄자인 거죠. 그것도 현역 범죄자. 물론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겨난다는 게 문제이긴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라는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한데, 뭐 거시적으로 보면 나라가 안전해지긴 엄청 안전해졌다. 여기는 숙소 바로 앞에 있는 백화점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분위기인지. 지하철 주차장이 특이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어떻게 주차를 한 거지? 공간이 부족한가? 왜 내려가는 길목에다가 주차 칸수를 만든 거지? 백화점이라고 하긴 하는데 뭐 사람도 없고 휑해요. 그리고 여기가 에스파니어를 쓰거든요. 스페인어를 쓰는데, 여기서 대화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스페인어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유럽에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이 근처에 사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제일 부촌이라고 했거든요. 뭐 건물만 보면 그렇게 막 휘황찬란하고 잘 살아 보이진 않던데, 뭐 없네요. 문도 닫은 데도 너무 많고, 식당들도 문을 닫은 데가 대부분이네요. 백화점 치고 많이 휑하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도 언덕이 엄청 많은 산속에 있는 나라라서 그런지 수도도 그렇네요. 아니 이제 밥 먹은 지 1시간? 2시간 됐거든요? 벌써 배가 약간 고파요. 왜 풀을 줘가지고 사람 벌써 배고프게 만들고. 바로 앞에 무슨 체인점 같이 생긴 거 있거든요? 뭐 파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커다란 데는 웬만큼 하면은 중탄은 친다.
일단 간판을 보아하자니 아까처럼 잡초파는 그런 식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몸에 나쁜, 저한테 아주 어울리는 그런 음식들을 팔겠군요. 오, 좋은 식당인 것 같아요. 이렇게 누렁이 밥 주는 서비스도 있네요. 밥은 안 채워져 있긴 한데 벌써 건강이 안 좋아지는 맛들. 좋아. 오, 좋아. 야, 이렇게 직관적이어야지 음식이. 무슨 음식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너 미슐랭 다 가져라. 너 미슐랭 5스타. 메뉴판에 있는 것보다 이게 더 맛있어 보여가지고 이걸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냥 콜라의 반값밖에 아니에요. 이게 무설탕 펩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설탕세? 뭐 그런 걸 안 넣어도 돼서 그런지 엄청 저렴합니다. 다른 데서는 뭐 제로 콜라가 조금 더 비싸거나 아니면 비슷하잖아요, 가격이. 근데 여기는 절반 값밖에 안 합니다. 좋은 나라. 음식이 나왔습니다. 손으로 먹어야겠죠. 장갑 같은 거 안 주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식초 냄새 맡는 것처럼 되게 새콤해. 맛있어요. 버팔로 소스 먹을래, 바베큐 소스 먹을래서 바베큐 소스 골랐거든요. 괜찮다. 근데 맛있는 걸로 치면은 의외로 아까 먹었던 그 풀떼기가 더 맛있었어요. 그건 진짜 그 풀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잘못 시킨 거였는데 그거 진짜 맛있었어요. 제가 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몸에 너무 안 좋은 거, 너무 자극적이고 근데 적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맛있는데 맛이 너무 자극적이다요. 7조각? 6조각? 이어서 광정이지 10조각 넘었으면 남겼을 것 같아요. 잡초야 그립다. 맛있어. 다 먹고 숙소로 돌아갑니다. 밥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나오기 전에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어제 여기서 치킨을 먹었잖아요. 치킨 말고 밥 하는데 새우 볶음밥? 볶음밥이랑 새우랑 뭐 나오는데 중남미에서 먹는 새우들 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왠지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제 거기입니다. 거기 누렁이 밥 주는데 줄기도 밥 주나? 무전 취식을 하네. 좀 신기하게 생겼다. 비둘기가 왔는데. 음식이 나왔습니다. 향긋해. 맛을 한번 볼까요? 진짜 새우는 어딜 가든지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저는 이 샐러드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메쉬 포테이토 달라 했는데 나 풀이랑 별로 안 친한데 메쉬 포테이토 했으면은 배도 부르고 맛도 있고. 중남미 국가에서는 웬만한 식당을 가도 이런 맛있는 새우가 있어서 좋아요. 이 토스트는 왜 주는 거지? 뭐 찍어 먹을 것도 없이 그냥 이것만 줬어요. 원래 이렇게 먹는 거죠. 달달한 거라도 주지. 뭔가 집들이 되게 허름하게 생겼는데 이 일대가 다 엄청난 부촌이라고 합니다. 이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에서도 손꼽히는 최고 부촌동. 근데 길 건너는 게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은 게 횡단보도도 없고 신호등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가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도 횡단보도가 안 돼 있어. 저기도 횡단보도가 안 돼 있어. 뭐 신호등도 없어. 그래서 눈치껏 뛰어다녀야 됩니다. 자동차들이 멈춰 있을 때 이제다 싶어서 뛰어다녀야 돼요. 이 미국의 스쿨버스처럼 생긴 이거 뭐 색깔은 빨간색이지만 진짜 미국에서 실제로 스쿨버스로 썼던 그 버스가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스쿨버스를 한 10년 아니면은 키로수로 치면 25만 킬로미터를 타면은 더 이상 못 쓰게 된다고 법으로 박아놨나봐요. 그래서 미국에서 다 쓴 스쿨버스를 어떻게 하지? 그냥 버릴 순 없잖아요. 자동차가 10년 탔다고 해가지고 뭐 안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거를 해외로 정매로 팔아버린대요. 근데 가까운 나라가 여기 중남미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남미에 있는 국가들이 저 버스를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럼 수입을 해서 뭘로 쓰냐? 여기 시내 버스로 쓸 때도 있고 아니면은 중장거리용 버스로 쓸 때도 있고 그렇대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그래서 안에 엔진 같은 것들을 다 갈아 끼운대요. 파워 엔진 같은 걸로 넣고 안에도 사람을 원래는 애들이 2명만 탈 수 있었던 자리를 막 성인 3-4명이 앉을 수 있도록 막 이렇게 낑겨서 만들어 놓기도 하고 개조를 하고 저런 거를 치킨버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왜 치킨버스냐고 부르면은 저기 맨 위에 원래는 가축 같은 것들을 실어서 뭐 닭이죠. 닭이나 염소 같은 것들을 많이 실어가지고 운반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게 잘 안 하지만 그때를 생각하면서 치킨버스라고 여전히 부른다고 합니다. 스쿨버스가 꽤나 많이 다녀요. 치킨버스죠. 얘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1분에 한 대씩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엄청 많이 수입을 했다는 거겠죠. 이 기념비 이름은 신성한 구세주? 뭐 그런 기념비입니다.
산살바도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중 하나라는데 여기 수도의 상징 같은 장소래요. 옛날에는 여기 엘살바도르가 돌아다니기가 엄청 위험한 나라였다고 했잖아요. 10만 명당 살인율이 100명이니까 사실 엄청 높은 거예요. 수치로 치면은 여기가 인구가 많지 않은 나라인데 한 해 평균 6,600명이 죽었고 이거를 하루로 나누면은 18명입니다. 하루에 18명씩 살해가 됐던 나라였어요. 한국에서 하루 평균 살인 피해자가 1명 안팎인 걸 생각하면은 엄청 큰 숫자죠. 여기가 인구가 600만 명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살인 사건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 해 평균 6,600건에서 이제는 한 110건, 120건 그 정도로 확 줄었대요. 100분의 1로 준 거죠. 하루 평균으로 치면은 0.3명 정도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18명이 살해됐는데 지금은 3일에 1명 정도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밤에 밖에 나오고 가족 단위로 광장에 나오고 저렇게 방송하시는 분도 저처럼 카메라 들고 방송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공공장소를 다시 쓸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편하게 누워 계신 분들도 있고. 치안이 나쁜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공공장소를 포기하게 된대요. 밤에도 잘 안 나가고 시장도 일찍 닫고 이런 광장도 비고 돈 있는 사람들이야 이제 쇼핑몰이나 사설 경비가 있는 공간으로 그런 데나 가지 돈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쓰라고 만든 공공장소조차도 제대로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나라가 안전해지면 무조건 다 좋을 것 같긴 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 또 안 돼요. 이렇게 살인사건이 많았던 나라는 어떤 장례, 문화 그런 것도 엄청 커다란 산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죽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엄청 안전해지다 보니까 그런 산업이 다 망해가고 폐업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사람이 한 명 죽으면은 뭐 관도 팔리고 운구차도 운전을 해줘야 되고 꽃집도 꽃을 배달해줘야 되고 또 묘지 파는데 부동산도 이렇게 알아봐야 되고 사람 한 명 죽으면은 뭐랄까 부가 산업? 뭐 그렇게 얘기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았는데 이제 이쪽 업계에서는 일감이 확 줄어드는 거죠. 왜냐면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감도 없어지고 나라가 좋아져서 좋긴 한데 일자리가 수백 수천 개는 사라져서 굶게 되기도 한대요. 게다가 살인율이 100분의 1로 줄어드니까 장례업계 입장에서는 이게 뭐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모르겠는 거죠. 근데 이게 예시를 장례식 하나로만 들긴 했지만 뭐 장례식뿐만이 아니라 사설 경비, 방탄 차량, 하다못해 변호사 그런 산업들까지도 이제 다 일감이 확 줄어드는 거죠. 당연히 뭐 잘 안 되는 산업이 있는 반면에 잘 되는 산업들도 있는데 관광업이래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죽어서 장례식장이 바빴다면은 지금은 사람들이 놀러와서 호텔하고 식당이 바빠졌대요. 뭐 그렇다고 하기에는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지만 뭐 관광지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여기는? 외국인도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것 같지 않고 여튼 뭐 엄청 많이 살아났대요. 옛날에는 위험해서 이런 데를 저 같은 외국인들이 그냥 털레털레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였는데 치안이 괜찮아진 뒤로는 뭐 관광산업이 엄청 부흥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엘살바도르 정부가 그걸 밀고 있대요. 특히 서프시티라고 해서 해변 관광하고 서핑을 국가 브랜드처럼 키우고 있는데 어떤 그런 의도도 깔려 있대요. 우리나라 이제 더 이상 위험한 나라 아니고 안전한 나라, 서핑하는 나라, 놀러 오는 나라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일부러 더 그렇게 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갱단들도 덜 설치고 그러니까. 우버를 부르려는데 처음으로 이런 게 떠봐요. 저 거의 우버 한 진짜 수십 개국에서 써봤는데 녹음 정책이 있죠. 운행 중 승객은 우버 앱으로 음성을 녹음할 수 있으며 기사님은 우버 앱으로 음성과 동영상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치안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게 있나? 그러니까 우버를 타더라도 꼭 녹음을 해야 되는. 진짜 많은 나라에서 우버 타봤는데 이런 거 뜨는 거 처음이에요. 뭐 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와, 치킨버스에서 나오는 레전드. 그냥 시꺼매지네 공기가. There is the rib and 무슨 공원이 있다고 해서 공원만 보려고 했는데 저기 우버 기사가 엄청 친절하네요. 영어도 할 줄 알고 여기 안에 애들이 가는 무슨 박물관? 그런 게 있다고 했는데 거기 어른이 저도 가도 된다고 해가지고 무슨 박물관인지도 몰라요. 근데 가보라고 해서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공원 평화롭고 좋네. 아, 공원인데 초코 아이스크림 파는 데 없나? 이 공원 내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기억과 진실의 기념비라는 이름인데 엘살바도르가 내전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12년 동안 그 희생자들의 이름이 여기에 다 새겨져 있대요.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한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의 이름이 여기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벽 길이가 90m라고 했거든요. 근데 90m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여튼 엄청 많아요. 뭐 여기가 아니고 저 반대편에도 또 벽이 있네요. 똑같이 생긴. 와, 연도별로 있는 것 같아요. 1983년 이게 뭐지? 찾아보니까 실종된 남성들과 실종된 여성들이라는 뜻이래요. 아, 실종자는 실종자 따로. 이거 약간 이거 학살로 희생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적어놨구나. 많기도 하다.
대체로 이 실종된 남성 혹은 여성들은 군이나 경찰에 끌려가가지고 그 죽었을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래요. 아니면 대체로 반정부 인사라던가 국가에 저항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뒤도 새도 모르게 죽고 파묻힌 사람들. 이렇게 고문이나 신문 후에 살해하면은 시신을 가족한테 안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 안매장을 한대요. 아니면은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를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의 아이들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저기 해외로 어디 입양을 보내거나 뭐 그런 식으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따로 나눠놓은 거라고 합니다. 이건 것 같은데 딱 제 수준에 맞는 노래가 나오는 걸 보니까 아까 그 우버 기사가 말한 애들이 가는 그 박물관? 그런 것 같은데 재밌을라나? 아, 들어가 되나 근데? 꼬맹이들만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막 웃는데요? 제가 혼자 간다고 하니까 아니 무슨 박물관 들어오자마자 똥냄새가 나가지고 아 이거 화장실 청소를 제대로 안 했나? 했는데 이 자식들이었어요. 똥냄새. 무슨 이런 박물관이 다 있어. 만만한 놈 한 놈만 납치해야겠다. 그래도 가방도 있거든요. 그나마 비싸 보이는 놈으로. 어떻게 귀엽다. 이씨. 인형 같아. 얘는 닭인데 희한하게 생겼어요. 닭이 아닌가? 닭이 맞대요. 근데 오골계 계열이라고 합니다. 발에 이 털이 많이 껴있어요. 넌 닭발로서 탈락이다. 얘도 신기하게 생겼다. 얘는 거위겠죠? 아닌가 오리인가? 그게 궁금하지 않고. 얘는 뭐야? 뭔데 헬리콥터 돌리고 있어? 멧돼지인가? 넌 이름이 뭐니? 와 이거 동물원에서도 못 본 기니피그라고 하기엔 너무 큰데. 미니피그래요. 아니면 베트남 배불뚝이 돼지 계열로 보인다는데. 와 무슨 조랑말도 있어. 생각보다 너무 작아요. 귀엽다. 아 여기 다 설명이 있구나. 아. 근데 진짜 한두 마리씩만 희한하게 생긴 애들만 다 있네. 얘는 염소인 것 같고 염소치고는 좀 귀엽게 생겼네. 염소 대체로 멍청하게 생겼던데. 얘는 소인 것 같고 작다. 이 남미의 동물들은 원래 이렇게 작나? 애들이 더워서 이렇게 안 큰 건가? 아닌데 추우면은 더 동물이 안 클 텐데. 그래도 귀엽다. 근데 조랑말인 것 같은데. 아 더운 거랑은 관련이 없고 여기가 어린이 박물관이다 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작은 애들을 데리고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품종이 작은 애들. 누구 주둥이인지 모르겠지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치는 했니? 아 뭐 별거 없네. 이 정도로 벌어져 있으면은 엄청 낄 텐데. 뭐 이빨도 뽑혀. 미안해. 박물관이 아니라 그냥 애기들 놀이터네. 성인 남자 무릎까지밖에 안 와요. 다 애기들 눈높이에 맞춰서 어른 놀이 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놨네요. 아 엘살바도르에 화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놨나 보다. 아 그리고 특이한 거는 엘살바도르가 이 화산을 이용해가지고 그 근처에서 비트코인 시티 뭐 그런 걸 만들었대요. 이 화산의 지열을 이용해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이제 비트코인 체결을 하는 건데 그게 꽤 수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캐낸 비트코인만 수백억 원어치래요. 이 화산 안에 뭐였지? 여기가 이제 미국 달러를 기본으로 쓰는데 비트코인도 법정 화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법정 화폐로서의 비트코인은 뭐 그렇게까지 상용화되고 잘 되지 않았다는데 지금 비트코인 시티는 열심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것도 신기하다. 윙 이거 원리가 뭔가요? 이과 선생님들. 윙 귀여운 박물관이었다.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뭔가 슬럼의 상징 같은 이런 벽화랑 낙서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가고 있는 데는 투투니차파 커뮤니티라고 관광지는 아니고 실제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과거 산살바도르에서 마약 유통지로 엄청 많이 언급되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수도 한복판 근처에 이런 마약 거래 구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자마자 경찰도 있네. 지금은 뭔가 평화로운 시골 마을처럼 생겼는데 2022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산살바도르인데도 불구하고 마약을 여기서 엄청 많이 사고 팔았대요. 그러다가 2022년 12월에 엘살바도르 정부가 이 지역을 포위합니다. 군인 1000명이랑 경찰 100명 이상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를 싹 다 봉인을 시켜버려요. 지금은 그냥 어르신들이 사는 그런 동네인 것 같습니다. 집 안을 보면은 엄청 어둡거든요. 근데 엄청 어두운데도 다들 전기를 안 켜고 살아요.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너무 위험했던 데다 보니까 이렇게 철조망은 기본이고 지금도 다 철창은 그대로 붙여놓았네요. 이거 봐봐요. 손가락 하나 겨우 들어갈 수 있게. 이런 것들을 경찰이랑 군인을 투입해서라도 해방시키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옛날에는 저 같은 외국인은 절대 못 들어왔거든요. 제가 무슨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니면은 어디 뭐 취재하러 온 기자 혹은
뭐 스파이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납치당하거나 협박당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는데 정부에서 군인이랑 경찰로 여기를 다 밀어낸 뒤에는 저 같은 사람도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여기가 나라의 땅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그 지배권을 행사하는 건 깽단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깽단들의 실질적인 위협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막 마을 분위기가 엄청 밝고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철창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어두워서 그런가. 뭐야 여기 막다른 골목이네. 이런 시멘트를 뭉쳐가지고 바벨을 만들었네요. 연립주택 뭐 그런 건가 보다. 이 밑에서 위로 올라왔거든요. 2층에 올라왔는데 2층에도 의외로 가게가 있네요. 무슨 간식 같은 걸 파는 것 같아요. 옥수수로 만든 간식 아니면 고구마, 시럽에 졸인 바나나 우유 쉐이크 그런 걸 판다고 합니다. 하나에 한 1,000원 정도? 그냥 가정집인데 집에서 쉬고 있기만 뭐 하니까 저렇게 소일거리로 음식 같은 거, 간식 같은 것도 간식 같은 것도 파나봐요. 와, 엄마 복잡하다. 무슨 관을 이렇게 뚫었을까요? 아, 이게 물 빠지는 거 그건가? 들어가도 되나? 이 위에서 쓴 물을 이 관을 통해서 이렇게 버리는 건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축축하고 이렇게 뿌연 거. 아, 그러네. 약간 희뿌연 물이 세탁물 그런 거 같아요. 거품기도 많고. 집을 지을 때 물 버리는 배수 시설을 제대로 완비를 안 해놔가지고 저렇게 버리나 봐요. 중국 여행했을 때도 이런 집 많았거든요. 뭐 성중촌도 그렇고, 뭐 성중촌이 아니더라도 중국 서부, 남부에 저렇게 어둡고 좀 칙칙해 보이는 연립주택이 되게 많았는데 여기 뭐 따로 애들이 놀 수 있는 운동장 같은 게 없으니까 이 자동차가 다니는 길에다가 이런 걸로 페인트를 쭉쭉 긋고 운동장을 만들었네요. 그물까지 쳐가지고 축구를 하려고. 그리고 저기 또 왼쪽에 군인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무슨 산 비탈길도 아니고 정말 그 수도의 한 가운데거든요. 평지. 근데 그런 곳조차도 이제 마약을 사고 파는 중심지였던 거예요. 이런 곳이 수도에도 엄청 많았고 이 평범해 보이는 상점들도 한 19군데가 고정된 마약 판매소였다고 합니다. 물론 2022년 때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군대 끌고 와가지고 다 잡아내긴 했는데 무시무시한 동네였다. 세콧에 수감된 사람들은 그냥 사회로 돌아갈 수 없대요. 이게 세콧이 기존의 그 교도소랑 성격이 완전 달라서 그런 건데 일반 감옥은 그래도 말로는 교화 아니면 재사회화, 직업교육 뭐 이런 걸 해주잖아요. 근데 세콧은 애초에 그런 걸 위해서 만들어진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쉽게 말하면 야 이 범죄자 새끼들아 너네 평생 나쁜 짓 하면 살았지 너 나갈 생각하지 마 여기서 썩어 죽어 약간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종교 자체가 완전히 금지된 건 아닌데 외부 목사가 이전에 뭐 교도소에 와서 뭐 찬양하는 거 도와주고 하나님 믿는 거 도와주고 했다면은 이 세콧은 애초에 그런 교화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올 수조차 없습니다. 무슨 목사든 신부든. 세콧에는 뭐 교육 프로그램도 없고 직업훈련도 없고 가족면회도 없고 전화도 거의 안 되는 그런 감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자료에서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 애초에 엘살바도르 법무공안 장관이 세콧 수감자들은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말한 적도 있대요. 그래서 세콧은 다른 교도소처럼 교화시설이라기보다는 영구 격리시설에 가깝죠. 이렇게 세콧이 무시무시하다 보니까 이 갱단들 사이에서도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뭐 바리오 18이랑 MS 13은 얼굴에 표식을 남긴대요. 내가 어디 갱단 소속이고 내가 얼마나 위협적인 사람인지 얼굴이나 팔, 심하면 뭐 전신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상대방을 위협하고 자신의 이 소속을 드러냈었는데 근데 부켈레 정부가 지금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장 없이도 길거리에 뭔가 수상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허락 안 받고 경찰이 체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얼굴에 이 갱단 소속인 거를 표식을 계속 남겨둔다? 그러면은 일상생활 못할 거 아니에요. 다 세콧에 끌려갈 텐데. 그리고 세콧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지는 이 자국민 사람들이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갱단 문신은 더 이상 자랑이 아니게 됐습니다. 오히려 체포 위험을 높이는 흔적이 됐대요. 근데 뭐 문신이라고 다 나쁜 거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팔에 새겼을 수도 있고 그냥 귀여워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더 뜻깊은 이유로 문신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국가가 지금 그렇게 막 봐주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문신이 있고 좀 위협적으로 그렸다 그러면은 일단 잡고 본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억울한 사람 수천 명도 같이 세콧에 다 딸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인권단체에서 수천 명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죠. 수백 명일 수도 있고 수천 명일 수도 있고 어쨌든 적어도 억울한 사람들이 감옥에 안 들어가진 않았다. 지금도 세콧에서 흉악한 범죄자들이랑 같이 썩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문신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잡히면은 진짜 억울하게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애초에 문신을 한 사람들 그리고 갱단 소속이었던 사람들도 그 문신을 지우고 있대요. 근데 문신을 하는 거는 한 번이면 된대요. 근데 그걸 지우는 게 여러 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용도 되게 비싸고 아프고
뭐 아픈 건 참아야 되겠지만 근데 비싸가지고 문신 지우는 시술을 못 받는데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 피부를 일부러 태우거나 화학물질로 지우려는 사람들도 있대. 이거 진짜 위험하죠. 감염될 수도 있고 흉터가 크게 남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감옥엔 절대 가고 싶지 않으니까 새 곳은 진짜 가면 나오지도 못하고. 이 범죄자들을 잡는 거에 정부가 예외를 두지 않고 막 잡아들이다 보니까 문신으로 꾸미는 것조차도 이제 사람들이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 생각해보면은 저도 길 가다가 위에 과테말라에서는 꽤 본 것 같은데 여기서 문신한 사람들 잘 못 본 것 같아요. 막 얼굴에 보면 이렇게 눈물 문신, 뭐 사람 죽일 때마다 눈물 하나씩 그린다고 했나? 뭐 그런 문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적어도 여기서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새 곳에는 특이하게 엘살바도르 범죄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아무리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근데 이 새 곳에는 미국에서 돈 받고 받은 그런 범죄자, 수감자들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베네수엘라 소속의 범죄 갱단이었던 것 같은데 걔네를 미국 내에서 이제 하도 교도소가 포화가 되다 보니까 돈 얼마 쥐어주고 이 엘살바도르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공동묘지 같은 게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았나 했더니만 300명을 보내주는 대신에 600만 달러를 쥐어줬대요. 그러면 한 80억 좀 넘는 돈이죠. 1년 동안 80억 넘게 돈을 줬대요. 한 명당 치면은 한 2만 달러 정도 되는 건데 감옥이 일종의 국제 수감 서비스처럼 되어버린 거죠. 일단 뭐 미국 입장에서는 이득이래요. 그렇게 걔네한테 부담될 정도로 큰 돈도 아니고 국가에서 지은 교도소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는 민간 교도소들도 있는데 거기도 완전 포화 상태거든요. 범죄자들이 너무 많고 걔네를 잡는 즉시 교도소에 다 넣으니까 이게 꽉 차버렸대요. 그래서 더 이상 얘네를 넣을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돈을 써서라도 해외에다가, 특히 뭐 베네수엘라 국적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보내는 게 훨씬 이득이기도 하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강력한 이민 단속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범죄자를 미국에 두지 않는다, 뭐 그런 거. 근데 여기도 좀 묘지가 특이하게 생겼다. 얘는 그냥 오래돼서 녹슨 거겠죠.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녹이긴 한데 뭔가 집처럼 내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나요? 여기도 되게 묘지를 크게 짓는다. 그리고 뭐 엘살바도르도 사실 얻는 게 있습니다. 돈도 돈대로 일단 80억 원이면은 적지 않은 돈이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정치적 효과인데 부켈레 대통령은 우리 감옥이 미국의 흉악 범죄자들도 가둘 만큼 정말 완전 보안시설이 최상급이다, 뭐 이런 것들을 국제 뉴스를 통해서 이제 선전을 할 수 있는 거고, 서로한테 이제 이득이긴 하죠. 근데 좀 문제가 되는 것도 있는데 미국에서 제대로 재판을 받지 않았는데 깽단원이라고 이제 추정이 돼가지고 일로 보내진 사람들, 새 곳으로 보내진 사람들 중에서 무고한 사람이 나와도 이게 새 곳이 사람을 다시 밖으로 이게 내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와, 얘는 뭐야, 공동묘지인데 피라미드야. 돈이 많은 건가? 뭐 여튼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뭐 미국이 돈을 주고 엘살바도르에다가 범죄자들을 보내긴 한다. 근데 여기 밤에 오면 좀 무섭겠는데? 그래도 다 하얀 색깔로 통일을 했네. 전에 갔던 멕시카의 쿨리아칸? 거기 갔을 때도 공동묘지를 갔었는데 여기 집처럼 좀 성대하게 하긴 했거든요. 이렇게 이쁘게 하긴 했는데 이거는 작잖아요. 근데 거기는 완전 2층 3층 집처럼 그렇게 되어 있긴 했는데, 와, 이 묘지 보세요. 이 묘지는 이 커다란 돌을 어디서 구했으며 도대체 가격은 얼마일 거고 왜 공동묘지에다가 이렇게 커다란 바위로 묘지를 만들었을까? 신기하네. 남들과 다르게 하고 싶었던 건가? 돈 진짜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옮기는 비용만 해도 엄청 들었겠다. 엄청 커요. 한 사람 키에 6배 정도 높이? 엄청 큽니다. 진짜 돌이겠죠? 아, 근데 저기 구멍이 보이세요? 여기 구멍 하나, 여기 구멍 하나? 근데 저 구멍이 뭔가 인위적으로 뚫은 것처럼 안에 철제 판으로 막혀져 있어요. 이게 그냥 돌이 아니라 이 건물일 수도? 어떻게 저걸 볼 수 없나? 정면에서 볼 수가 없네? 그러네, 이게 그냥 돌이 아니었네. 돌 모양의 집이라고 하긴 뭐 그렇고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나? 돌이 맞나? 돌은 맞긴 해요. 와, 그럼 이 돌을 파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부는 신기하다. 이것도 꽤나 크고 뭔가 성당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쵸? 이 엄청 큰 비석도 성인이 아니라 어린애네요. 100년 전에 죽었어요. 1902년에 태어나고 1907년에 죽었대요. 이 공동묘지가 좀 오래되긴 됐구나.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산살바도르 중앙시장입니다. 시장이 건물 안에 있나 보네. 그 엘살바도르 깽단이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수단 중에 하나가 보호비였습니다. 이런 상인들로부터 자리세 명목,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던 게 꽤나 크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은 장사를 계속 하고 싶으면은 깽단한테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시장 상인이 매달 세금 말고 조폭한테 따로 돈을 내는 거랑 비슷한데, 근데 여기 엘살바도르에서는 그게 일상이었대요.
그러면 이 깽단들은 왜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갈취를 했나?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게가 엄청 많고 또 매일 현금이 오가고 상인들은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깽단 입장에서는 누가 어디서 장사하는지 파악하기가 쉬웠던 겁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 노점상, 아니면 버스 기사, 이런 사람들이 보호비의 주요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푼돈 수준이 아니었대요. 엘살바도르 중앙은행이 조사를 했는데 2014년에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갱단에 낸 보호비가 7억 5천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인 줄 아세요? 1조가 넘는 거예요. 나라 전체에서 족복한테 뜯긴 돈이 1조가 넘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범죄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 일부를 갱단이 빨아먹고 있었던 거죠. 근데 상인들이 보호비를 안 내면은 그냥 장사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협박을 당하거나 심하면 살해당할 수도 있었대요. 그래서 상인들은 경찰보다 자기 동네를 통제하는 깽단 눈치를 더 봐야 됐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언제 가게를 여는지, 또 가족이 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친구는 돈도 안 내고 시장에 밥 먹으러 온 것 같은데. 일로 와봐. 귀엽게 생겼어. 지금은 제가 오후 5시쯤에 와가지고 여기 오후 6시면 해가 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장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낮에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장사를 하겠죠. 지금 다 문을 닫은 모습입니다. 근데 2022년 이후에 부켈레 정부가 깽단 단속을 강화하면서 뭐 이런 보호비가 크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보호비를 조금만 내거나 이제 거의 안 내는 상인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 뭔가 음식 파는 데는 없네요. 다 과일만 팔고. 아, 내가 늦게 와서 그런 건가? 원래는 음식 파는 데가 많은데. 아, 간식 같은 게 하나 있을 법한데 간식조차도 안 파네. 누가 우리 뚱이 팔을 잘라버렸어. 어떡해. 여기는 국립궁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과거에는 대통령 집무실도 있었고 대법원도 있었고 국회도 있었고 다 같이 이 건물 하나 있었는데 한 80년 전쯤에는 대통령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분리가 됐대요. 그래서 지금은 뭐랄까 과거의 역사만 남아있는 그런 장소래요. 들어가려고 했는데 뭐 비싸지도 않아요. 5달러면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가이드가 무조건 필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바깥에서만 보려고요. 와, 멋지네. 근데 어떻게 이 작은 건물에 그 세 개의 부처가 다 있었다는 거지? 그 세 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있었을 텐데. 지금은 시민들이 그냥 공원으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범죄자가 많은 나라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깽단이나 마약 조직을 먼저 떠올리는데 엘살바도르에서는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까지 범죄를 저질렀대요. 나라 돈을 빼돌린 대통령도 있었고 깽단과 거래를 해서 징역을 받은 대통령도 있었고 심지어는 지진 피해자를 도우라고 해외에서 송금을 보내줬는데 그것까지 삥땅을 친 대통령도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대통령은 안토니오라는 대통령인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여기 엘살바도르에서 대통령으로 재임을 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퇴임을 하고서 정부 돈을 빼돌리려고 했었대요. 한 4천억 정도? 근데 그게 그렇게 하다가 검찰한테 잡혀가지고 2018년에 징역 10년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야, 근데 4천억을 빼돌렸는데 징역 10년? 어쨌든 뭐 형량은 공금횡령 5년, 본세탁 5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야 수천억이나 해먹으려고 하다니. 이제 그 다음 대통령, 바로 다음 해에 취임한 대통령인데 이 사람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대통령을 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뭘 잘못했냐면은 깽단하고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살인율이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살인율이 높은 나라였으니까. 그래서 이 살인율을 낮추려고 이 감옥에 있는 깽단 두목들이랑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네 형량 낮춰줄 테니까 애들 좀 잠잠하게 좀 해달라. 감옥에 있는 깽단 두목들한테 혜택을 줬대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범죄자 잡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범죄자와 거래를 했다는 거죠. 이걸로 2023년에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선고 받기 전에 바로 옆 나라인 니카라과라는 곳에 망명을 가 있었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진 않았대요. 그 선고 받고서 2년 있다가 니카라과에서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전에 이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대통령했던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뭘 잘못했냐면은 이 엘살바도르가 지진, 화산이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지진이 잘 일어납니다. 2001년에 지진이 크게 일어났었는데 이 해외에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라 하고서 돈을 보내줬는데 한 200억 정도? 근데 이게 피해자들한테 제대로 가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선고를 받기 전에 사망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진 않았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뭔가 좀 규모는 큰데 뭔가 좀 짜잘짜잘하고 대통령이랑 안 어울리는 범죄들을 저질러가지고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보낸 돈까지 삥땅을 친다라. 신기하네. 아, 국립궁전이 옆에서 보면 좀 크네. 정면에서 보면은 별로 크지 않아. 바로 옆에는 메트로폴리탄 대성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외관이 밋밋하게 생겼죠. 옛날에 지었던 건데 원래는 1800년대. 근데 지진으로 한번 부셔지고 또 그 뒤에 또 큰 화재가 있어서 또 소실되고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지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보다 외관이 훨씬 화려했는데 다시 더 예쁘게 지어도 또 탈 거라고 생각한 건가? 어쨌든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많이 밋밋해진 편이라고 합니다. 제가 본 대성당 중에서 규모는 큰데 이렇게 밋밋한 거는 또 처음 봐요. 외관이 반들반들합니다.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Antes de continuar, queridos hermanos, esta Eucaristía. 카피바라 덥겠다. 오늘 완전 찜통 날씨인데. 메트로폴리탄 대성당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거는 엘살바도르 국립도서관입니다. 이거 누가 지어줬냐면은 중국이 지어줬대요. 한 700억? 800억 들어가지고 저기 중국 글자도 있네. 저기 공유된 미래를 위한 중국의 지원이라고 적혀져 있대요. 뭐 여튼 중국은 막 이런 거 막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나라들한테 건물 커다란 거 하나씩 지어주면서 이렇게 친구하더라고요. 여기가 2018년에 대만이랑 수교를 끊는 대신에 중국이 막 우리랑 친하게 지내면은 막 이런 거 지어줄게, 도서관이든 경기장이든. 그러면서 이제 지어준 거거든요. 옛날에 그 부르디 갔을 때 부르디 대통령 궁도 중국 돈으로 지었던 것 같은데, 여튼 뭐 중국이 지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엄청 위험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뭐 24시간 운영하는 그런 게 잘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24시간을 운영한대요. 1층에는 애기들 노는 데도 있네요. 뭔가 여기가 안전한 나라, 안전한 도시가 됐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도 있대요. 그리고 도서관인데 애들이 뭐 레고도 할 수 있고 저렇게 뭐 마인크래프트 게임 같은 거 할 수 있게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재밌겠다. 화질도 엄청 좋네. 만화 전용 칸도 있네. 뭔지 모르겠지만 만화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팔이랑 목에 문신한 사람도 봤어요. 엘살바도르 여행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문신한다고 다 잡아가진 않나봐요. 아니 뭐 잡혔어도 자기가 범죄자 아닌 거를 정확하게 소명을 할 수 있으면 뭐 안 잡아가겠죠. 문신했다고 다 잡아가는 이상한 나라는 아닐 테니까. 중국에서 지어줬다고 했잖아요. 아주 높은 확률로 시진핑 아저씨 자서전이 있을 거거든요. 위에서 보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산살바도르 내에 그냥 고층 빌딩이 거의 없네요, 그죠? 엘살바도르 무료 치킨집 열렸네. 도서관이 다 좋은데 조명을 너무 휘황찬란하게 노래도 저래가지고 뭔가 무슨 나이트클럽 같네. 이렇게 은은한 조명 쏴주면 안 되나? 아까는 여기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밤이 늦어가니까 점점 집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사람들이 지나다니기는 많이 지나다녔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앉아서 쉬거나 그러진 않았대요. 뭐 이유는 당연히 안전하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여기서 뭐 낮잠 자는 사람도 있고 뭐 밤에 머무는 사람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던 나라 엘살바도르였습니다. 엘살바도르 여행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이만 숙소로 돌아가겠습니다. 끝. I must have been searching, though I wasn't looking.